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이 있는 곳,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공감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의사 이종규 박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의사 이종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의료봉사가 어떻게 이 박사님의 삶을 바꾸었는가,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내셨는가, 이런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근데 워낙 어려운 곳에서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겪게 되는 각 나라의 정치나 또 경제적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좀 모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순수한 의도로 의료 봉사를 가시는데도 그게 뜻대로 그 봉사를 펼칠 수 없는 제약이 심한 그런 곳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나 우리보다도 좀 열악한 나라들일수록 뭔가 바라는 거, 생각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의료봉사라는 건 이제 말만, 의료봉사라는 그 말 자체는 참 이쁘고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뒷장 한면을, 그러니까 뒷면을 보면은 의료봉사라는 거는 그 나라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 질병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니까 그걸 어느 나라든 다 감추고 싶어 하죠. 네. 몽골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럼요. 몽골에서도 한때 이제 집권당이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집권당이 패배하는 바람에 그 집권당 시절에 저희가 연계해 놓았던 속된 말로 낙하산이죠. 낙하산 줄이 다 끊어지니까. 예, 서로 그 봉사에 인연까지 다 맺어지게 된 그 그렇죠. 관계들이 다 끊어졌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저희들은 이제 약품을 전부 다 몰수당했어요. 네. 압수당하고 자기네들은 약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구경이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전체 팀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한 나라 자체도 좀 부강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이 질서라는 거 너무 경직된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따뜻한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집권당이었을 때는 대우가 완전히 달랐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때는 거의 국빈 대우 비슷하게 받다시피 했죠. 네. 그래서 공항에 저희가 이 물건을 우리가 들고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세관 통과시키고 저희는 몸만 그냥 VIP 룸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오니까 이미 차 안에 짐까지 다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참 기분 좋았다 했는데 한 2, 3년 후에는 그게 또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게 몇 년 전 일입니까? 2012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소식을 듣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보고 있는데 제 홈페이지에 누가 친구 요청합니다 이러면서 그 메시지가 왔어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인데 영어로 다 보니까 그 이름이 몽골에서 우리 약품 빼앗고 또 돈이나 많이 쓰고 놀다 가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네. 하는 소리가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틀려졌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그렇게 4, 5년마다 상황이 바뀌는 그런 지경에서 의료봉사라는 정말 그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행위인데도 그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씀,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봉사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이종규 박사님과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때그때 맞이하는 그 질병들이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봉사를 나가기 전에 그 주체가 되는 그 의사들은 가기 전에 미리 그 나라의 정보에 대한 거, 예를 들면 풍토병이 있다든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병들, 또 그 지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병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거기 가서 수술을 하고 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외상적인 치료를 해줬을 때 나는 가서 하루만 치료하고 아니면 그 의료봉사 기간만 치료해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해 놓아야만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좀 폐쇄되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의 경우는 자신들의 또 나쁜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자신의 입장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지난 이야기들이니까 뭐 이 나라 상황은 그때 이랬었다. 이런 질병들이 사실은 좀 놀라웠다. 이렇게 겪으신 말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그럴까요?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미얀마 같은 데 거의 세계적으로 지금 이 공수병 같은 거는 사라지다시피 했다. 또 우두 같은 거 우리 곰보되는 병 있잖아요.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얀마는 아직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공수병 환자들은 제 눈으로 다 직접 봤고 또 우두가 아직까지도 있다 그래서 우두 예방 접종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회충이 굉장히 심해. 회충이 많아요. 구충제가. 그래서 그 회충은 장내에서 산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폐라든가 뇌 같은 데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작은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니고 큰 벌레들이 기생충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죠. 참 구충제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게 해결이 안 되고 있군요. 그럼요. 또 타지키스탄 같은 데는 수인성 질환, 이질 같은 거, 또 풍토병 같은 게 많죠.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에서도 필라리아시스라는 그런 이 몸이 붓는 것,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또 풍토병이 있어요. 가까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또 설사병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일일이 따지면 너무 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미리 의사들이 봉사 나가겠던 의사들이 미리 정보를 가지고 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위해서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진료 후에 그것을 뭐 이야기거리 삼아서 그 나라에 뭐 나쁜 정보를 줄 그런 의사분들은 물론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완벽한 통제 속에서 하는 경우가 숨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진료 시간이 5시까지 마무리한다. 근데 우리가 왔다는 걸 듣고 이틀 전부터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물론 걷고 말도 타고 이러겠지만은 그렇게 온 사람들을 진료 시간 끝났으니까 야박하게 이제 집에 끝났다 이렇게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규칙이 아주 철저하니까 그래서 마감.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아니다. 봐줘야 된다. 그 멀리서까지 찾아왔는데 그래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해서 또 없는 약도 쌓아놨던 약도 다 뒤져가지고 다시 찾아서 해준 적도 있었죠. 그런 땐 기분 좋아요. 그렇게 멀리 걸어오신 분 가운데는 뭐 당연히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럼요. 노인분들 또 장애아들 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진료라는 게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슬림 국가에서는 뭐 여성들을 또 남성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과적인 질환이 아니고 단순한 내과적인 질환인데도 여자한테 청진기를 대려면은 검사를 하려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거부감을 막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나라에 있는 의사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면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갔으면 그분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러죠. 직접 터치하는 건 좀 굉장히 저 자신도 그렇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굳이 억지로 진료하는 건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네, 장소 그리고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제 장소나 문화 이런 거 불문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달려가서 봉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참 이채로웠어요. 열차에서 진료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며칠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이 사실 열차 의무실이라는 거 저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하고의
화해무도 차에서 보낸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300여 명 정도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외상, 열차가 되다 보니까 작은 외상들 같은 게 많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뭐 그곳의 의료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실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예, 틈틈이 급한데 전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러시아에는 각 역마다 앰뷸런스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우리가 이제 CPR이라 그럽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물론 지리적인 여건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그건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정치 체제라든가 종교가 다른 또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접하시면서 물론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입니다만은 느끼시는 점이 참 많을 텐데요. 예. 제일 먼저 느낀 건 우리가 신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을 때 사실 의사는 주로 신체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더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자유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의 멜 깁슨이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프리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직도 가끔 귀에 생생하게 울려 나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말씀. 그렇죠. 자유에는 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참 많은데 여러 삶의 형태 중에서도 의사로서 또 다른 편안함을 택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봉사의 삶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이종규 박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뭐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리 의료 봉사를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 시간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